어머니의 통장이 사라진 날, 김순자는 단 한 사람만을 떠올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 남편의 사망보험금까지 들어있던 그 통장의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자신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뒤 나타난 아들 도연은 너무나 다정했습니다. 케이크와 커피를 들고 나타나 엄마, 나 이제 괜찮아라고 말하는 그의 눈빛에서 순자는 묘한 계산을 읽었습니다. 아들은 점점 깊숙이 파고들었고 순자는 모른 척 기억을 잃은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가짜 통장을 만들어 아들을 시험하고 남편이 남긴 편지 속 경고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모자 사이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과 배신, 탐욕과 용서가 뒤엉킨 이 이야기는 마지막 순간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그 아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사라지니 집 안 구석구석이 낯설게 느껴졌죠. 저는 그날 오후 남편의 옷장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서류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남편이 몰래 모아둔 거였죠. 평생 근검절약하며 모은 돈, 거기에 사망보험금까지 합쳐진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하지? 저는 한참을 그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말했었죠. 당신, 나 죽으면 이 돈으로 편하게 살아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도연이가 떠올랐거든요.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았다는 소식을 들은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이는 왜 안 오는 걸까? 저는 통장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문을 잠갔습니다. 비밀번호는 제 머릿속에만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오직 저만 아는 숫자였죠. 그런데 그로부터 나흘 뒤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계좌에서 인출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저는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통장이 사라져 있었죠. 집 안을 뒤졌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도둑이 들었나 싶어 현관문을 확인했지만 잠금 장치는 그대로였어요. 누군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설마,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도연이었어요. 예전에 제가 예비 열쇠를 하나 만들어서 아들에게 준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통장의 비밀번호까지 알 리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걸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니야, 도연이가 그럴 리 없어.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혹시 정말 도연이가... 그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아들은 왜 장례식에 오지 않았을까요? 왜 6개월이나 연락이 없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통장이 사라진 지 며칠 만에? 바로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 아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엄마, 나야?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줬어요. 도연이는 손에 케이크 상자와 커피 2잔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왜 이렇게 늦게 와? 미안해, 엄마. 정리할 게 좀 많았어. 도연이는 집 안으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의 표정을 살폈어요. 평소와는 뭔가 달랐습니다. 너무 다정했거든요. 아들은 케이크 상자를 열며 말했습니다. 엄마 좋아하시는 거 샀어. 딸기 케이크. 그래, 고맙다. 저는 케이크를 받아들며 아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뭔가를 읽으려고 애썼죠. 하지만 도연이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좀 지내도 될까? 잠깐만.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혼자 있기 좀 외로워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선 경계심이 일었습니다. 통장이 사라진 시점과 아들이 나타난 시점이 너무 절묘하게 맞아떨어졌거든요. 그래,
내 방은 그대로 있으니까 들어가서 쉬렴. 고마워, 엄마. 도연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어깨를 살짝 안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아들의 품이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마치 계산된 포옹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게 반가웠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도연이의 방문 틈새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응, 찾았어. 이제 비밀번호만 알아내면 돼.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당연히 조심해야지. 엄마가 눈치채면 안 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걸 확신했습니다. 통장을 가져간 건 도연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집에 온 이유도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서였죠.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분노보다는 슬픔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내 아들이 날 속이려고 하다니.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생각했죠.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아니면 아들을 다그쳐야 할까? 그런데 문득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말했었어요. 당신, 도연이 그 녀석 조심해야 해. 왜? 우리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 사람은 변하니까. 그때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어요. 남편은 이미 뭔가를 알고 있었던 거죠. 저는 침대 밑을 뒤졌습니다. 남편이 남긴 물건들이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를 말이죠.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순자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건 당신이 혼자 남겨질 걸 알기 때문이야. 도연이를 조심해. 그 녀석은 돈 앞에서 변해. 내가 살아있을 때도 몇 번 느꼈어. 당신이 보는 게 다 진실은 아닐 거야. 도연이를 시험해봐. 그래야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어.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의 본성을 말이죠.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그래, 시험해보자.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어리숙한 척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말했죠. 내가 어제 뭐 했더라? 도연이는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아, 그냥 좀 깜빡했네. 저는 일부러 냄비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도연이는 황급히 일어나 저를 도왔습니다. 엄마, 조심하세요. 요즘 좀 피곤하신가 봐. 그런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의 눈빛은 예리했어요. 제가 정말 기억력이 떨어지는지 관찰하고 있었죠. 저는 며칠 동안 이런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린 척, 약을 먹었는지, 기억 못하는 척, 같은 말을 반복하는 척. 도연이는 점점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말했어요. 엄마, 요즘 약 제대로 드세요? 약? 아, 맞다. 먹었나? 이것 봐, 또 깜빡하셨네. 제가 챙겨드릴게요. 도연이는 제 약통을 가져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들은 약통을 열어 약을 세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밤, 저는 몰래 약통을 확인했습니다. 약이 바뀌어 있었어요. 제가 먹던 혈압약 대신 다른 약이 들어 있었죠. 이게 뭐지? 저는 약을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습니다. 수면제였어요. 그것도 꽤 강한 종류의 것이었죠.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도연이는 제가 깊이 잠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사이에 뭔가를 하려고 말이죠. 저는 약을 먹는 척만 하고 몰래 뱉어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잠든 척 누워 있었어요. 과연 도연이는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숨소리를 고르게 유지했죠. 도연이는 조용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하나하나 뒤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통장은 없었습니다. 이미 제가 다른 곳에 숨겨뒀거든요. 아들은 한숨을 쉬며 방을 나갔습니다.
어디 숨긴 거야? 문 밖에서 들리는 그 중얼거림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아들이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저를 이용하려는 그 태도가 너무 뻔뻔했거든요. 다음 날, 저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가짜 통장을 만들기로 한 거죠. 저는 은행에 가서 새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소액만 넣어뒀어요. 통장 겉표지는 낡은 것처럼 구겨서 마치 오래된 것처럼 보이게 했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일부러 그 통장을 서랍 한쪽에 살짝 보이게 뒀습니다. 도연이가 발견하기 쉽게 말이죠. 그리고 며칠을 기다렸어요. 과연 도연이는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낮잠 자는 척 누워있을 때였죠. 도연이는 제 방에 들어와 서랍을 열었고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찾았다.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제 귀엔 또렷하게 들렸어요. 도연이는 통장을 주머니에 넣고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죠. 이제 시작이구나. 도연이는 그날 저녁 외출했습니다. 은행에 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집에 혼자 남아 기다렸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도연이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엄마, 저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니? 친구 좀 만나고 올게요. 도연이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분명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거겠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미 은행 직원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해뒀거든요. 제 아들이 이 통장을 가져가서 돈을 인출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제 허락 없이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런 시도가 있으면 바로 연락주세요. 은행 직원은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고객님, 오늘 오후 귀하의 아드님께서 통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비밀번호를 여러 번 시도하셨는데 결국 맞추셨더군요. 비밀번호가 뭐였나요? 0426, 0426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4월 26일, 남편의 기일이었어요. 도연이는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찾아갔나요? 네, 소액이긴 했지만 전액 인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이는 아버지의 기일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숫자를 돈을 훔치는 데 사용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가요? 그날 밤 늦게 도연이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엔 만족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안 주무세요? 너 기다리고 있었지. 도연이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한 척 웃으며 말했죠. 기다리실 것까지야. 그냥 주무시지. 도연아. 네? 오늘 어디 갔었니? 친구 만났다니까요. 은행엔 안 갔어? 순간 도연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차를 따르며 말을 이었어요. 내 통장 가지고 갔다며? 무슨 말씀이세요? 은행에서 전화 왔어. 네가 돈 찾아갔다고. 도연이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화를 냈어요. 엄마가 저한테 안 주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래서 훔쳐가는 게 맞니? 훔친 게 아니라 제 몫을 찾은 거예요. 내 몫? 내가 언제 너한테 준다고 했니? 도연이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저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찾아간 그 돈 얼마 안 들어 있었지? 뭐? 그건 가짜 통장이야. 도연이는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진짜 통장은 따로 있어. 네가 찾을 수 없는 곳에. 어디요? 그건 말 안 해. 도연이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서랍을 열고 장롱을 뒤지고 심지어 벽장까지 다 열어봤죠.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찾아봐야 소용없어. 어디 있는지 말해요. 왜 말해야 하는데? 도연이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낯설었어요. 제가 아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연아, 넌 언제부터 이렇게 됐니? 뭐가요? 돈 때문에 엄마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심지어 약까지 바꿔치기 하고. 도연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자기가 한 일을 들킨 거였죠. 엄마, 난 다 알고 있었어. 네가 내 약을 수면제로 바꾼 것도, 밤마다 내 방을 뒤진 것도. 그럼 왜 가만히 계셨어요? 보고 싶었거든. 네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도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벽장을 열고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봐. 사진 속엔 어린 도연이가 제 손을 꼭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유치원 입학식 날이었죠. 도연이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때 넌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했지. 엄마. 근데 지금은? 엄마가 돈으로 보이니? 도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받아들고 말했어요. 도연아, 사실 진짜 통장은 없어. 네? 다 썼어. 네 아버지 병원비로, 그리고 내 빚 갚는데. 도연이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거짓말이죠? 아니야. 정말이야. 그럼 엄마는 뭘로 사세요? 연금 있잖니. 그걸로 충분해. 도연이는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헛수고였다는 걸 깨달은 거죠. 저는 그런 아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찾으려던 돈은 이미 너한테 다 쓰였어. 아이러니하지?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다야? 넌 엄마를 배신했어. 도연이는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아들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짐 싸서 나갈게요. 그래. 도연이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30분쯤 지나서 현관문이 열렸어요. 아들은 가방을 들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죠.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고 또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저는 밤새 울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것 같았어요. 아니, 이미 오래전에 잃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돈 앞에서 변해버린 그 순간부터 말이죠. 며칠이 지나고 저는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져야 했어요. 더 이상 아들을 기대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은행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계좌에 입금이 있었습니다. 입금이요? 네, 소액이긴 한데 메모가 함께 왔습니다. 저는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니 1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메모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저는 그 메모를 보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이가 보낸 거였어요. 적은 돈이었지만 그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후로 매달 10만 원씩 입금이 됐습니다. 도연이는 연락은 하지 않았지만 돈을 보내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그 돈을 쓰지 않고 모아뒀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돌아올 날을 위해서요. 석 달쯤 지났을 때 제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도연이었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저는 요즘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힘들지만 제 잘못을 갚는 기분이에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해라. 네, 엄마. 사랑해요. 그 문자를 보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이 변하고 있었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변하고 있었죠. 그로부터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져서 병원에 갔어요. 검사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네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봅니다. 의사는 입원을 권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집에서 조용히 지내고 싶었거든요. 약을 처방받아 집으로 돌아왔죠.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뒷장에 제가 쓴 글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언제 썼는지 기억이 안 났지만 분명 제 필체였습니다. 도연아, 엄마는 네가 돌아오길 기다릴게. 돈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길. 저는 그 글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아들에게 연락하기로 말이죠. 도연아, 엄마야. 시간 되면 한번 올래? 문자를 보내고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답이 왔어요.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보고 싶어서. 지금 갈게요. 도연이는 2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현관문을 열었어요.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들어와. 도연이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행동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이 안쓰러웠습니다. 앉아라. 네. 도연이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차를 내오며 말했죠. 요즘 어떻게 지내니?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많이 힘들지?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저는 도연이의 손을 봤습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예전엔 부드럽던 손이었는데, 이제는 노동자의 손이 되어 있었죠. 도연아. 네, 엄마. 엄마가 미안해. 도연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을 거예요. 왜 엄마가 미안해 하세요? 너를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무슨 말씀을? 네가 돈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엄마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도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제 잘못이에요.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그래도 엄마가 너한테 너무했어. 시험하고 그랬잖니. 당연한 거였어요. 제가 먼저 배신했으니까.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전해지는 시간이었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사실 엄마 요즘 몸이 안 좋아. 네? 어디 아프세요? 심장이 좀 약해졌대. 도연이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벌떡 일어서며 말했죠. 병원 가셨어요? 입원은요? 괜찮아. 약 먹으면 돼. 아니에요. 제대로 치료받으셔야죠. 도연아, 앉아. 저는 아들을 다시 앉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는 이제 나이가 있잖니. 언젠가는 갈 거야. 무슨 말씀을 그렇게. 근데 가기 전에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도연이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는 네가 자랑스러워. 엄마, 진짜야?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일하는 내 모습이 정말 대견해. 도연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어주며 말했죠. 괜찮아, 울어도 돼.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제 그만 미안해. 엄마도 용서했어. 도연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죄책감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울음이 잦아들자 도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때 그 통장 정말 다 쓰신 거예요? 응. 그럼 엄마는 지금 연금으로 살아. 충분해. 도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통장이었습니다. 이거 제가 그동안 모은 거예요. 받아주세요. 됐어. 그건 네가 써. 아니에요. 엄마 병원비로 쓰세요. 도연아, 제발요. 이것밖에 못 드리는데. 저는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하니 200만 원 정도 들어 있었어요. 적은 돈이었지만 아들의 정성이 담긴 돈이었죠. 고맙다. 엄마. 근데 이건 엄마가 맡아둘게. 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도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통장을 서랍에 넣으며 말했어요. 이제 자주 와. 네, 그럴게요. 혼자 있으면 외로워. 엄마, 제가 다시 여기서 살아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대답했죠. 그래. 내 방 그대로 있어. 도연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저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도연이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매일 일 나가고, 저녁엔 제 약 챙겨주고, 주말엔 함께 장을 봤죠. 진짜 아들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불쑥 물었어요. 엄마, 그때 비밀번호
진짜 아버지 기일이었어요? 응. 왜 그걸로 하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너희 아버지를 잊지 않으려고. 그랬구나. 근데 넌 어떻게 알았니? 그냥 느낌이 왔어요. 엄마라면 그럴 것 같았거든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쉽게 속일 수 있었던 거겠죠. 도연아, 사실 진짜 비밀번호는 따로 있어. 네? 0328. 도연이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3월 8일, 도연이의 생일이었어요. 제 생일이요? 응. 진짜 통장의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었어. 그런데 왜? 너한테 다 주려고 했었거든. 근데 네가 먼저 훔쳐가려고 해서. 도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은 거죠. 기다렸으면 다 네 거였어. 엄마, 죄송해요. 이제 그만 미안해. 지나간 일이야. 우리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도연이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어느새 훌쩍 커버린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뭐 보세요? 너 많이 컸네. 벌써 40이 넘었잖아요. 그래도 엄마 눈엔 아직 애기야. 도연이는 웃으며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문득 남편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도연아, 네? 네 아버지가 남긴 편지 있거든. 정말요? 저는 서랍을 열고 편지를 꺼냈습니다. 도연이에게 건네주며 말했죠. 읽어봐. 도연이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이 쓴 글을 천천히 읽어내려갔어요. 점점 표정이 굳어지더니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네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어. 왜 말씀 안 하셨을까요? 사랑했으니까. 네가 스스로 깨닫길 바랐던 거야. 도연이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엄마, 저 이제 정말 달라질게요. 그래. 아버지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게요. 잘할 거야. 엄마는 믿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왔고, 진짜 마음으로 돌아온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병원에서 다시 연락을 받았어요. 어머님, 심장 상태가 더 악화됐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이요? 네,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수술이라니. 제 나이에 심장 수술을 받는다는 게 두려웠어요. 도연이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할까 봐요. 하지만 며칠 뒤, 도연이가 제 약봉지를 보고 알아차렸습니다. 엄마, 이 약, 심장약 아니에요? 응. 왜 이렇게 많이 드세요? 그냥 좀 안 좋아서. 병원 같이 가요. 제대로 검사 받으셔야죠. 괜찮아?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도연이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저는 함께 병원에 갔어요. 의사는 도연이에게도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심장 판막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수술하셔야 해요. 수술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보험 적용해도 1,0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도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말했죠. 괜찮아. 수술 안 해도 돼. 무슨 말씀이세요? 꼭 하셔야죠. 돈이 어디 있니? 제가 구할게요. 도연아, 엄마, 이번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대로. 도연이는 그날부터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낮에는 공사장에서,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저는 말렸지만 아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몸 상할까봐 걱정돼. 엄마 수술비 마련하는데 이것밖에 못하는 게 더 걱정이에요. 저는 그런 아들이 안쓰러웠지만 동시에 대견했습니다. 진짜 변한 거였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이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얼굴엔 희망이 있었어요. 엄마, 거의 다 모았어요. 조금만 더 일하면 돼요. 도연아, 그만해. 충분해. 아니에요. 끝까지 할 거예요. 하지만 그 주 주말, 도연이가 쓰러졌습니다. 과로로 인한 탈진이었어요.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연아. 침대에 누운 아들은 창백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좀 쉬면 돼요. 미안해. 다 엄마 때문이야. 무슨 말씀을?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의사는 일주일간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도연이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어요. 도연아, 엄마 수술 안 할게. 왜요? 너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엄마, 괜찮아. 약으로 버틸 수 있대. 도연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손을 꼭 쥐며 말했죠. 엄마, 수술 꼭 하세요. 제발요. 도연아, 전 이미 한 번 엄마를 잃을 뻔했어요. 다시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수술할게. 감사해요, 엄마. 일주일 뒤 도연이가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저는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은 5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도연이는 내내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다고 했죠. 수술이 끝나고 제가 눈을 떴을 때 도연이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깨셨어요? 응. 수술 잘 됐대요. 이제 괜찮으실 거래요.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도연이는 제 손을 잡고 울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회복하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도연이는 내내 제 곁을 지켰어요. 약 챙겨주고 식사 챙겨주고 밤에는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일은 안 해? 휴직했어요. 엄마가 더 중요하니까. 미안해. 왜 자꾸 미안해 하세요? 전 행복해요. 저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그 계산적인 눈빛은 사라지고 순수한 눈빛만 남아 있었어요. 퇴원하는 날, 도연이가 휠체어를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집 가면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그래. 이제부터 매일 맛있는 거 해드릴 거예요. 고맙다. 집에 도착하니 거실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미리 청소해 둔 거였어요. 와, 깨끗하다. 엄마가 편하게 쉬셔야죠.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연이는 주방으로 가서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내 아들이구나. 저녁을 먹으며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그동안 모은 돈 있잖아요. 응. 그거로 작은 가게 하나 열까 해요. 무슨 가게? 분식집이요. 엄마가 예전에 하시던 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작은 분식집을 운영했었거든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엄마 떡볶이가 정말 맛있었다고. 그게 벌써 40년 전 일인데. 다시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분식집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정말요? 응. 둘이서 하면 재미있겠다. 도연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그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작은 가게를 구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메뉴를 정했죠. 석 달 뒤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순잔의 분식이었어요. 첫날부터 손님이 많이 왔습니다. 도연이는 홀을 담당하고 저는 주방에서 요리를 했죠. 엄마, 떡볶이 3개 추가요. 알았어.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하루가 금방 갔습니다. 문을 닫고 정리하는데 도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오늘 재미있었어요. 그래? 네. 엄마랑 함께 일하니까 정말 행복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나도 행복해. 엄마 사랑해요. 나도. 우리는 그렇게 함께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바쁘지만 행복한 날들이었어요. 손님들은 우리를 보며 말했죠. 모자 사이가 정말 좋으시네요. 네, 저희 둘이 다예요. 도연이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뿌듯했어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가게는 잘 됐고, 우리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도연이는 결혼도 했어요. 착한 며느리를 얻었죠.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그래, 우리 도연이 잘 부탁해. 며느리는 가게 일도 도와줬습니다. 셋이서 함께 일하니 더 수월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연이가 제게 통장 하나를 건넸습니다. 엄마,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니? 제가 그동안 모은 거예요. 엄마 노후 자금으로 쓰세요. 저는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들어 있었어요. 이걸 다 모았어? 네, 가게 하면서 조금씩 모았어요. 도연아, 엄마, 이번엔 제대로 드리는 거예요. 훔치는 거 아니고요.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고맙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무정하게 흘렀습니다. 저는 점점 나이가 들었고 몸도 약해졌어요. 어느 날 저는 다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번엔 심장이 아니라 폐였어요. 폐렴이 심합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의사의 말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도연이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괜찮으실 거예요. 도연아. 네, 엄마. 엄마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아. 무슨 말씀을? 아직 멀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몸은 제가 아니까요. 아니야. 알아. 이제 정말 갈 때야. 엄마. 제발. 도연이는 울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울지 마. 엄마는 행복했어. 전 아직 너랑 함께한 마지막 몇 년이 정말 행복했어. 고마워. 엄마. 도연아, 마지막으로 할 말 있어. 뭐예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사랑이었어. 뭐요? 진짜 비밀번호 말이야. 내 생일로 만든 그 비밀번호. 그건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는 뜻이었어. 도연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넌 그걸 몰랐지. 비밀번호 속에 엄마 사랑이 들어있다는 걸. 엄마, 죄송해요. 정말. 이제 그만 미안해. 넌 충분히 갚았어. 엄마. 제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쳐들었어요. 봄이었습니다. 도연아, 사랑해. 그게 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도연이의 울음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도연이는 제 영정 앞에 오래 앉아 있었다고 해요. 며느리가 말했죠. 여보, 일어나요. 어머님도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알아. 근데 자꾸 후회가 돼. 이제 그만 괜찮아요. 어머님도 용서하셨잖아요. 그래도 도연이는 제 영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전 정말 엄마를 사랑했어요. 늦게 깨달았지만 진짜 사랑이 뭔지 이제 알아요. 비밀번호는 사랑이었다는 그 말 평생 잊지 않을게요. 장례를 마치고 도연이는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리할 게 많았거든요. 며느리와 함께 옷장을 정리하는데 오래된 상자 하나가 나왔어요. 이게 뭐지? 상자를 열자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제가 쓴 편지였어요. 도연이는 그중 하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아,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 엄마는 이미 없겠지. 엄마가 너한테 하고 싶었던 말들을 여기 적어둘게. 도연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너를 시험한 건 미안해. 하지만 그게 아니었으면 넌 변하지 않았을 거야. 사람은 고통을 겪어야 성장하니까. 엄마는 네가 진짜로 변하길 바랐어. 그리고 넌 정말 변했어. 엄마는 네가 자랑스러워. 도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다음 편지를 집었습니다. 사실 진짜 통장은 있었어. 네가 찾던 그 통장 말이야. 엄마는 거짓말을 했지. 미안해. 하지만 그 돈은 이미 내 이름으로 바꿔뒀어. 네가 진짜로 변했을 때 쓰라고. 도연이는 깜짝 놀라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이 통장을 남겨두셨대요. 어디 있는데요? 도연이는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통장은 네 아버지 책상 서랍 제일 아래에 있어. 비밀번호는 알지? 0328. 내 생일.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는 뜻이야. 도연이는 황급히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의 책상은 그대로 있었어요. 제일 아래 서랍을 열자 낡은 통장 하나가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도연이는 통장을 펼쳤어요.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그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럴 수가.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 그리고 남편의 보험금까지 고스란히 들어 있었어요. 도연이는 통장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며느리가 다가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님은 처음부터 다 계획하신 거예요. 왜? 왜 진작 말씀 안 하신 거야? 여보가 진짜로 변하는 걸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도연이는 다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편지였어요. 도연아, 엄마를 원망하지 마.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였어. 너는 돈만 보면 사람이 변했어. 그래서 엄마가 시험한 거야. 돈이 없어도 엄마를 사랑할 수 있는지, 진짜 효자가 될 수 있는지 보고 싶었어. 그리고 넌 해냈어. 엄마는 정말 기뻐. 이제 이 돈은 네 거야. 하지만 기억해.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랑이라는 걸. 비밀번호는 사랑이었다는 그 말, 절대 잊지 마. 사랑해, 우리 아들. 엄마가. 도연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울었어요. 그들은 그날 밤 내내 제 편지들을 읽었습니다. 다음 날, 도연이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에 돈을 확인하고 제가 언제 명의를 바꿨는지 물어봤어요. 고객님, 이 통장은 3년 전에 명의 변경되었습니다. 김순자 고객님께서 직접 오셔서 아드님 명의로 바꾸셨어요. 3년 전이요? 네, 정확히는 3년 2개월 전입니다. 도연이는 계산해 봤습니다. 그때는 자기가 막가게 일을 시작했을 때였어요. 진심으로 어머니를 모시기로 결심한 그때였죠. 어머님은 그때 이미 날 믿으셨던 거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연이는 제가 운영하던 분식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며느리가 운영하고 있었어요. 간판에는 여전히 순자네 분식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도연이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님들이 북적였어요. 벽에는 제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이었죠. 여보, 왔어요? 응. 손님 많네. 오늘따라 더 많이 오시네요. 다들 어머님 떡볶이가 그립다고. 도연이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쓰던 앞치마가 걸려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또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도연이는 눈물을 닦고 앞치마를 둘렀어요. 그리고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르쳐준 대로 정성껏 말이죠. 자, 떡볶이 나갑니다. 손님들은 맛있게 먹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순자네 떡볶이는 최고예요. 어머님 맛 그대로네요. 도연이는 그 말을 듣고 뿌듯해했습니다. 엄마의 맛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장사를 마치고 도연이는 제 산소에 갔습니다. 봄꽃이 활짝 핀 언덕 위에 제 묘가 있었어요. 엄마, 나왔어. 도연이는 묘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엄마, 편지 다 읽었어. 그리고 통장도 찾았어.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알았으면 더 잘해드릴 수 있었는데.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마치 제 대답 같았어요. 알아요. 엄마가 날 시험한 거. 그리고 난 합격했죠? 자랑스럽죠? 도연이는 웃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난 이제 알아요. 비밀번호가 뭔지. 진짜 비밀번호는 숫자가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어요. 엄마가 날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비밀번호였던 거죠. 그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약속할게. 이 돈 잘 쓸게.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나도 우리 애들한테 엄마처럼 할 거야. 사랑으로 가르치는 거. 돈이 아니라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도연이는 일어서며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날 포기하지 않아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연이는 문득 멈춰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거, 엄마인가?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하늘에서도 날 지켜봐 주세요. 난 엄마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마치 제가 아들을 안아주는 것 같았죠.
도연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녀왔어요? 응. 어머님께 잘 말씀드렸어요? 그럼. 다 말씀드렸지. 그날 밤, 도연이는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두 아들과 딸, 세 명의 자녀였어요. 애들아, 할머니 이야기해줄까? 응, 좋아요. 아이들은 아버지 주위에 둘러앉았습니다. 도연이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아빠가 어렸을 때, 그는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물론 자기가 잘못한 부분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이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할머니한테 정말 많이 배웠어.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걸. 아빠, 그럼 비밀번호는 정말 사랑이었어요? 막내딸이 물었습니다. 도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진짜 비밀번호는 사랑이었어. 숫자로는 0328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건 할머니의 사랑이었지. 우와. 할머니 멋있다. 그래, 정말 멋진 분이셨어. 도연이는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아빠도 너희한테 할머니처럼 할 거야. 사랑으로 가르칠 거야. 우리도 아빠 사랑해요. 아빠도 사랑해. 그날 밤, 도연이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에 제가 나타났어요. 도연아, 엄마, 잘 지내고 있구나. 네, 엄마. 전 이제 괜찮아요. 그래, 다행이다. 엄마는 네가 자랑스러워.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단다. 알아요. 도연아,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뭐예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사랑이었다는 거 잊지 마. 그게 엄마가 너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네, 엄마. 절대 잊지 않을게요. 꿈에서 깬 도연이는 베개가 젖어 있는 걸 느꼈습니다. 울었던 거죠. 하지만 가슴은 따뜻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다음 날부터 도연이는 더욱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게를 운영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며느리와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매년 제 기일엔 온 가족이 산소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저희 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아이들은 제 묘 앞에서 제잘거렸습니다. 도연이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엄마,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세월은 또 흘렀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도연이는 이제 쉰을 넘긴 중년이 되었습니다. 머리엔 흰머리가 섞였고 얼굴엔 주름이 생겼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순수했어요. 돈 앞에서 변하던 그 시절의 도연이는 이제 없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남긴 그 돈 아직 있어요? 응, 대부분 남아있지. 왜 안 쓰세요? 도연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건 말이다. 할머니가 주신 마지막 시험 같은 거야. 시험이요? 그래. 아빠한테 이 돈을 어떻게 쓸 건지 묻고 계시는 거야. 그럼 뭐 하실 거예요? 도연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학금을 만들까 해. 할머니 이름으로. 와, 좋은데요? 그래.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도와주는 거야. 할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큰아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럼 좋겠다. 도연이는 실제로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김순자 장학재단이었어요. 매년 1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줬습니다. 첫 장학금 수여식 날, 도연이는 학생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 장학금은 제 어머니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어머니는 평생 사랑으로 사셨고,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학생들은 진지하게 들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비밀번호는 사랑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 말을 마치고 도연이는 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무대 뒤에 걸린 제 사진이었어요. 엄마, 잘하고 있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 20년이 더 지났습니다. 도연이는 이제 70이 넘은 노인이 되었어요. 손주들도 다 자라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도연이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심장이 약해져서였어요. 자식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도연이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큰아들이 손을 잡아주었어요. 아버지,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난 행복했어. 도연이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거기 제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엄마, 곧 갈게요. 자식들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는 평온했어요. 얘들아, 할머니께 배운 거 잊지 마라. 네, 아버지. 비밀번호는 사랑이야. 그게 도연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얼굴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도연이는 제 옆에 묻혔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함께였어요.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김순자, 평생 사랑으로 산 어머니. 도연, 사랑을 배운 아들. 그들의 비밀번호는 사랑이었다. 그리고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도연이의 자식들, 그리고 손주들은 여전히 장학재단을 운영했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대대손손 전해졌습니다. 증조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대. 맞아. 그리고 증조할아버지도. 비밀번호가 사랑이었다는 거 정말 멋지다. 아이들은 우리 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막내 증손자가 물었습니다. 근데 정말 비밀번호가 사랑이었을까? 큰 증손녀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증조할머니가 증조할아버지를 사랑했던 거야. 그래서 시험한 거고. 시험? 응. 진짜 사랑이 뭔지 가르쳐 주신 거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래, 사랑으로 살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어요.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졌습니다. 비밀번호는 사랑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였어요. 당신이라면 그 아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당신의 비밀번호는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